총리님, 최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이 연일 폭로되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만배는 윤석열과의 충돌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고 관철시켰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또 김만배 결탁의 내용이 보이지는 정황입니다.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영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규정 위반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죠? 법령 위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성남시 순회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정부 차량이 왜 개인 아파트에 저렇게 주차가 돼 있을까요? 순회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을 해놓고 늘 저기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상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의원님들께 당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제 질의하시는 내용은 의원님들 각자 판단에 따라서 질의하시는 것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오늘 정책 질의 의제에 합당한 그런 질의를 가급적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청망청 지원한 거 아닌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맞습니다. 국가 부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게 또 너무 과장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작년에 연말 12월에 우리가 국가 예산을 이미 통과를 했는데 왜 하는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조 원이라는 규모를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요도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물론 재정 여건도 고려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물가라든가 국고채 시장도 흔들리는 게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14조 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조 원보다 일부 조정, 미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2배, 3배 된다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친 파급 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자영업이나 피해 업종 사각지대 좀 더 늘리고 그런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4조 원이라는 그 추경을 제출한 것도 정말 1월 달에는 유례 없는 추경이고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도 임명 권력이 아니라 이제 선출된 권력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인데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재부가 오로지 그 소위 재정 건전성이라는 신화에 휩싸여서 나라 재산을 지키는 국간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쥐락펴락하는 주인 행사를 한 모양새죠. 이건 맞지 않습니다. 홍문총리가 계속 버티게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출을 하면 대통령께서 이것을 무시한다거나 그럴지 그냥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야 되느냐, 탄핵을 하자라는 이런 여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당국자로서 35조, 40조 이렇게 되는 규모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일 것이지 바르게 저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처럼
광역 지원금을 3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몇십 조가 어디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혹시 나누셨습니까? 신속한 지원이 생기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에서 온 합리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심껏 공부할 것입니다. 오는 14일 이전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